이재명 대통령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트럼프의 다리 밑도 기겠다. 정말 제대로 실천하더라고. 700조 퍼줬잖아요. 피스메이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페이스메이커가 될게요. 하면서 뭐 계속 얘기하잖아요. 손발이 억울한데. 와, 진짜. 미국 측 사람들이 웃었단 말이에요. 잭 스미스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몇몇 한국 참모들이 따라 웃었다는 거예요. 나를 공격했던 잭 스미스 데려가서 한 거 아니야. 너희 특검 엉터리야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재명이 친중 인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치르지 않아야 될 비용을 전 낸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그걸 친중세라고 보고 선물도 좀 오가는 게 좀 어느 정도 이렇게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준 선물을 거예요? 준 거는 금속 거북선, 그다음에 퍼터, 만년필이 진짜 좋은 건데 좀 낀 거고 받은 거는 백악관 기념 메달하고 5차 메뉴판은 아니, 메뉴판을 왜 받아오냐고 난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자, 오늘은 두 분 모셨는데요. 자, 설주환 변호사님 모셨고요. 자, 김기영 전 국민의힘 대변인 모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이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자, 하여튼 시간으로는 한 뭐 20분 정도 예정보다 20분 정도 넘긴 2시간 20분 정도 가량 회담이 있었는데 뭐 그냥 무난하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에 어제 밤에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그 뭡니까? 펄지. 뭐라고? 뭐 X예요? X에 올렸나? 트루스. 네, 본인이 만든 트루스에 올렸는데 오늘 일찍 자려고 저는 새벽에 출근해야 되니까 일찍 자려고 올렸는데 갑자기 여기저기서 막 난리가 났죠. 막 SNS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그래서 딱 봤는데 야, 강펀치를 날렸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네. 협상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두고 보니까 뭐 특별 정말 긴장을 많이 했죠. 아마 대통령실에서도 긴장을 많이 했을 거예요. 저 내용만 왜냐면 또 특정하게 상황을 얘기한 게 아니라 어떤 뭐 숙청과 뭐 지금 뭐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뭐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인가. 근데 나중에 보니까 무슨 그 김정환 목사님 그 극동방송 그 압수수색 한 거하고 오산기지 압수수색 특검에서 한 걸 가지고 이제 얘기한 거구나라고 이제 나중에 밝혀졌는데 뭐 그 부분 뭐 해명해서 그냥 본인이 오해했다라고 그냥 해당 과정에서 밝혀져 버려서 뭐 기대하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상당히 좀 김이 빠진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뭐냐면 이제 트럼프가 이제 협상을 하기 전에 이른바 선빵 긴장감을 확 올려가지고 내가 거기에서 취득할 건 취한다 이런 현실적인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사업가의 어떤 기질이 있을 거다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일정 부분 그게 경고를 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1차, 2차, 3차가 있었어요. 처음에 SNS 관련해서 사회주의 국가에서 나올 수 있는 뭐냐 숙청. 우리가 숙청하면 북한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숙청 혁명 그런 얘기를 하고 도저히 여기선 사업하지 못한다 얘기를 했고 또 뭐냐면 그 이후에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기자들이 당연히 물으니까 거기 관련해서 잔인하게 교회를 뭔가 급습했다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리고 또 이재명 만났을 때 이재명 대통령 만났을 때 또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해명을 하니까 잭 스미스 미친. 그런데 이게 어떤 사람이냐면 본인의 경험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같이 비교한다. 그렇게 저는 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설명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오해였다, 이해했다 이렇게 하지만 카메라 앞에서는 요 정도까지 얘기를 하고 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거는 사실 나경원 의원하고 여기에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미국을 찾아갔을 때 미국 우선주의 정책연구소 부소장 프레드 플라이츠 이 부소장이 했던 게 뭡니까? AFPI. 예.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해 가지고 뭔가 박해를 하거나 뭔가 기소 단계에서 문제가 있는 거 우리가 충분히 안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 관련해서 제대로 하지만 좌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강하게 메시지를 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특히나 또 트럼프한테 굉장히 강하게 영향을 주는 고든창 변호사가 반미주의, 열렬한 반미주의자가 온다. 이렇게 더 힐에 기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이재명에 대해서
트럼프와 트럼프 주변에 있는 미 행정부에서 끊임없이 이 사람은 불안한 존재고 친중 인사고 그걸 끊임없이 했고 그것을 사실 만나서 얘기하기보다는 딱 선빵을 날린 거죠. 그러면 이재명 입장에서는 모골이 송연할 수밖에 없고 저는 그 과정에서 뭔가 한 방 맞았기 때문에 줘야 될 걸 더 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견적서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굉장히 잘 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좀 지켜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안 그래도 저기 뭐죠? 이게 프레드 플라이츠 그 AFPI 부소장이 지난번에 7월 달이었죠. 7월 말에 네. 그 이준석 의원하고 나경원 네. 의원하고 민주당 의원들 그다음에 송석준 의원 이렇게 좀 한 그 여야 의원들이 갔다 왔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 얘기를 이준석 의원하고 나경원 의원을 직접 들었었어요. 그 갔다 와서 그 다음 바로 그 귀국해서 그 얘기를 직접 들었었는데 그 자리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끝나고 난 다음에 민주당 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한국 가서 얘기하지 말자고. 한국 가서 얘기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그 얘기 저는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때 휴가를 가려고 가던 토요일 그 얘기 듣거든요. 왜냐면 그날 입국을 했어요. 맞아요. 그 의원들이 토요일 날 오후에 입국을 했고 토요일 저녁에 제가 이준석 의원을 만났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기사를 쓸까 말까 하다가 휴가 가야 되는데 뭐 기사를 써. 그래서 갔다 와서 어차피 뭐 얘기 안 하기로 했다니까 갔다 와가지고 방송에서 얘기해야겠는데 뭐 그 다음에 갔다 왔더니 기사가 나긴 났어요. 한참 있다가 기사가 났더라고요. 꽤 한참 있다가 기사가 나긴 났어요. 뭐 오늘 아침 분위기는 뭐 다들 뭐 대통령실에서도 그렇고 뭐 지금 뭐 자화자찬이죠. 뭐 성공적인 회담이었다. 뭐 저도 그러니까 그 기준이 젤렌스키가 돼버려가지고 젤렌스키라 지나면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 대통령이 돼버려가지고 이제 그런 봉변을 당하지 않은 거에 상당히 안도감을 가졌다라는 것 같고. 근데 진짜 그 비공식 만찬이라든지 그 뒤에 비공식 자리에 있어서 도대체 뭘 얻어내는가? 그러니까 지금 단서는 하나밖에 없어요. 한국 측에서 많은 요구가 있었지만 지난번 관세 협상과 관련해 가지고 많은 어떤 좀 변경에 대한 요구가 있었지만 우리는 들어줄 수 없다. 네, 원래대로 하기로 했다. 들어줄 수 없다. 라고 해서 결국에 우리가 얻어낸 건 하나도 없구나. 그냥 뭐 관세 15% 이런 거에 대해서 그대로 다 주고 그다음에 또 제가 봤을 때는 어저께 더 주고 왔죠. 무기 구입해라. 그리고 또 이런 단서들만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바로 나온 뉴스는 뭐 대한항공이 뭐 100대 정도 보잉에 100대 정도 뭐 지금 구입을 하겠다라고 계약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오히려 이번에 가서 더 삥을 뜯기고 온 건데 그래서 참 뭐 이걸 그냥 단순히 자화자찬할 일인가 뭐 정말 봉변당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일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그렇게 또 뭐 좀 아쉽다는 생각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트럼프는 트럼프 대통령이지 않냐. 트럼프 대통령은 자연재해와 같다. 이걸 어떻게 피하냐.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서로 이제 자유하시는 뭐 진보 진영 패널도 계시고 그런 것 같은데 글쎄요 그냥 단순히 이렇게 하는 거가 뭐 누구나 할 수 있죠. 이건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못했겠어요. 만약에 그냥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다고 했었을 때 뭐 더 있으면 더 있지 덜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때도 똑같은 기준으로 얘기할 것인가. 저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한일 그 다음에 한미 어떠한 그 외교 현장에서 보여준 모습이 뭐 진영이 다른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어떤 다른 기준으로 제시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똑같다고 보입니다. 오히려 지금 진보 진영 내에서도 한일 회담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움을 많이 토로를 하고 있어요. 그 회담 결과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고 있잖아요. 민주당에서도 잘했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사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과거사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일본에 대해서. 저도 뭐 한일 간의 관계에 있어서 과거사가 발목을 잡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 그전에는 왜 그랬냐고. 그러니까 그전에는 왜 그랬냐고. 왜냐면 그전에는 그렇지 끌어내리려고자. 그러니까 이제는 앞으로 안 그랬으면 좋겠다. 뭐 어떤 진영 정부가 보수 진영 그전에는 뭐 계속 그냥 뭐 날리고
죽창가 부르고 하더니 왜 이제는 왜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니까 잘했다고 왜 지금은 하잖아요. 잘했다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종대 의원마저도 그러더라고요. 문재인과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관계에 있어서 누구와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더 가깝냐? 윤석열이 더 가깝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히려 회담 결과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오히려 더 가까웠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니까 저는 이제 어떤 진영에 따라서 이제 얘기하지 말게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충분히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아니, 저는 사실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이 그렇게 주구장창 발목 잡고 뭐 친일했다 매국했다 그렇게 공격했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딱 정권을 교체한 다음에 미국에 대한 태도, 일본에 대한 태도, 윤석열 대통령 따라하기거든요. 네. 그렇다면 한 번도 이거에 대해서 그때는 야당일 땐 좀 미안하게 됐습니다. 이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위안부 합의하고 그다음에 또 강제징용 제3자 변제 관련해서 박근혜 정부하고 윤석열 정부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로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현실화된 북한의 핵 위협을 방어하기 위해서 일본과 같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그 인도 태평양 전략 하에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당위론 쪽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위안부 합의 관련해서 저는 지금의 윤미향 사건을 보면서 알지만 그 반일 운동을 하는 사람 중에서 선의를 가지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윤미향처럼 위안부 할머니 등치고 뒤통수 때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미완의 상황으로 계속 유지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정부 때 저희가 그 강제징용 제3자 변제했을 때 엄청 공격을 당했는데 어떻게 보면 피해자인 그 대법원에서 이긴 그 피해자분들은 대부분 윤석열 정부 때 만들어진 제3자 방식을 다 수용을 했어요. 대부분. 그러니까 결국 뭐냐. 그러니까 이 분들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렇다면 최선을 지향하되 차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게 정부의 역할이고 그게 결국은 리더의 결단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재명 정부가 지금 과거사에 관련해서 뒤집지 않겠다. 저는 잘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그 전에 본인들이 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미안해하고 반성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입을 싹 닦은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한다. 미래지향적이다. 그리고 심지어 저는 황당한 게 뭐냐면 셔틀 외교 윤석열 대통령이 복원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복원을 한 것처럼 얘기를 해. 그래서 제가 좀 씁쓸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딱 2시간 3시간 전에 딱 뭐 트루스인가 거기 올렸잖아요. 그러면서 숙청, 혁명 일어날 것 같은 그리고 나는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숙청 혁명 그래서 이런 곳에서 사업할 수 없다. 딱 난 솔직히 딱 그거 보면서 이거 리얼리티 쇼를 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예? 이거 트럼프식 리얼리티 쇼를 또 하는구나. 딱 그러고 난 다음에 짜잔 하고 딱 나타나면 상대방 이재명 대통령이 딱 들어오면 이재명 대통령이 바박 길게 길게 만들어서 딱 쇼를 딱 한번 보여주려고 아니나 다를까 이재명 대통령 딱 들어가더니 와 외교라는 게 상대방에 다 있는 거지만 그 국익을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트럼프의 다리 밑도 기겠다. 본인이 그런 말씀하셨으니까 가랑이 밑이라도 정말 실천을 하더라고요. 하시더라고요. 정말 제대로 실천하더라고. 야 정말 국익을 위해서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국익인지 아닌지는 잘 봐야지. 그게 악수값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700조 퍼줬잖아요. 아니 700조 이렇게 투자하기로 했잖아요. 그것도 본인 돈은 아니지. 기업 돈이지. 여튼 간에 앞으로 이제 지금 그 비공개 협상에서 어떻게 지금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눈여겨보고 있는 게 그거였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공개적인 데서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비율을 다 맞춰줬잖아요. 비율을 황금이 어떻고 저떻고 그다음에 김여정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과 저는 욕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마디 언급 안 하잖아요. 막 이러면서 얘기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미국이 지금 주가가 엄청나게 어쩌고 계속 그 얘기만 하면서 그리고 피스메이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페이스메이커가 될게요. 하면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손발이 오그라들죠. 와 진짜
어떻게 그런 계속 그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짜서 들어갔다고는 생각해요. 그런 건 잘했다. 근데 저는 잘한 부분은 잘한 부분대로 평가를 하고 싶은데. 근데 그러니까 나는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렇지. 트럼프 대통령이 갈 때 이재명 대통령이 나갈 때 배웅을 안 해줬어요. 그게 좀 배웅을 안 했다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배웅을 안 했다니까요. 왜 그랬지? 외국인 본심이 나온 거지. 본심이 나온 거죠. 아니 뭐냐면 만나서 어떻게 보면 확실히 압박을 주고 어떻게 보면 내가 지켜보고 있다 이런. 빨아먹었다 이거예요? 그렇지. 이미 청구서에 사인했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그냥 가라.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환영을 하는데 앞에 가지고 맞이했는데 거기까지는 좋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설 변호사님 딱 왔을 때 우리 집에 오면 제가 배웅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하는 거지. 근데 받을 돈 다 했다고 해가지고 배웅을 안 한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비공개 세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뭐 쌀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그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어떻게 할지 3,500억 달러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주도권을 누가 질 것인가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투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쌀, 쇠고기 문제, 그다음에 철강 관세 문제 여러 가지 문제 굉장히 많잖아요. 이 문제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 다 비공개 세션에서 할 텐데 그리고 또 주한미군 기지 문제 소유권 얘기했잖아요. 네? 이 문제도 어떻게 할 건지 아무것도 지금 그러니까 지금 백불이 지금 나와야 되는데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했던 문제, 우리가 지금 원하는 문제, 이 문제가 하나도 안 된다면 왜 간 거냐고요. 미국에 왜 간 거냐고. 오라니까 간 거 아니에요? 오라니까 간 거 아니야? 저번에 관세 협상하면서 이번 달 말에 만나기로 했더라고. 선물도 엄청 갖다 줬어요. 근데 받아온 선물 보니까 되게 초라하던데. 우리가 받은 게 있어요? 모자 하나 받아. 모자 하나. 그런가? 받았구나. 모자. 사진첩. 사진첩? 그 이시바 총리가 받았다는 사진첩. 그리고 무슨 오차 메뉴 받아왔더라고. 오차 메뉴판. 또 왜 받아와? 오차 메뉴판을. 가문의 나 정말 오차 메뉴판을 왜 받아오냐고. 사인 받았잖아요. 저거 내가 만들어줄 수 있어. 오차 메뉴판. 사인 받았구나. 사인도. 사인 받으려고. 사인도 되게 많이 돌아다니잖아. 저 카페 가서 딱 붙여주면 되지. 그 조국한테 맡기면 될 텐데. 그 조국 맞네. 저는 뭐 진짜. 어쨌든 간에 뭐 초반에 하여튼 봉변당하지 않은 것까지는 구성을 잘해서 갔고 아니 어떻게 언제부터 우리가 기준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하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기준이냐고요. 그렇게 돼버렸어. 그러니까 외신에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외신에 나와 있잖아요. 아첨과 아부로 젤렌스키를 연했다고. 외신에서 그렇게 평가할 정도면 우리나라 언론도 아니고 외신에서 그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손발이 오그라들었던 건 솔직히 사실이었고 사실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젤렌스키를 초청을 하고 남아공 대통령을 초청해서 밥을 사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점을 저 밑으로 내렸잖아요. 우리가 앵커링 효과라고 하잖아요. 기대치를 저 밑으로 했기 때문에 트럼프한테 젤렌스키처럼 복면만 안 당하면 되겠구나. 근데 그게 기준점이 될 수 없는 게 우리나라와 미국과 우리나라는 진짜 동맹 관계잖아요. 진짜 그렇죠. 혈맹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이제 두 가지 저는 좀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한미 FTA 관련해서 무관세였잖아요. 무관세였는데 기준점이 뭐냐면 우리나라가 15% 되면 똑같이 잘 된 거. 우린 0에서 15가 됐고 일본하고 EU는 2.5에서 15가 돼서 12.5잖아요. 그리고 또 뭡니까 이게 이승만 대통령이 했던 게 한미 상호 방위 조약 해가지고 그게 주한미군이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주둔을 통해서 북한이 공격했을 때 미군이 자동 개입하는 인계 철선의 그런 효과인데 지금 이 가장 기본이 되는 주한미군의 역할과 규모와 그런 부분에 대해 성격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여기에서 더 나가서 주한미군의 기지 관련해서 이거 임대가 아니라 내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큰 트럼프 대통령도 이건 무리한 얘기야. 아니 그건 말도 안 말이 되는 얘기지. 남의 땅인데 안 그걸 되죠. 뭘 이제 조차진데. 조차진데 뭐 예, 남의 땅에다가 이걸 뭘 자기가 무슨 소유권을 그리고 얘기를 이게 해. 줄 수가 없어요. 네, 어떤 말이 국가 안 소유 되죠. 땅인데. 남의 땅에다가 무슨 아니 이게 그래서 이제 어떤 평론가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트럼프가 일본 기지랑 약간 헷갈리는 것 같다. 진짜? 왜냐면 그 지금 인원수도 그 아저씨는 맨날 헷갈려요. 네. 그냥 인원수도 지금 헷갈려서 얘기하는 게 일본의 주둔하면 주일 미군이 4만 명이고 근데 어저께도 계속 4만 계속 4만 명이에요. 4만 명을 얘기고 우리나라는 2만 8천 명이거든요. 네, 맨날 4만 명이에요. 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 군 기지가 근데 거기 가서 개인 소유래요. 그것을 아니 거기 가서도 4만 명 네. 뭐 얘기를 다른 얘기를 해야지 그 얘기도 못 하고 아니, 계속 그 얘기하면 황금빛이 어떻고 저렇고 말이야. 아니, 원래 어?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잘못 지지하는 거 되게 싫어한대요. 아니 다른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아예 그냥 얘기를 안 한다. 계속 황금빛이 어떻고 저렇고 위대한 미국을 만들고 지금 있다고 그러고 말이야. 어떻게 뭐, 봉변을 안 당한다는 뭐 얘기- 노벨 평화상 뭐 있는데. 어쩌고저쩌고 뭐 근데 하여튼 뭐 김여정이 말이야 뭐 자기하고 뭐 미국은 욕하는데 말이야 트럼프 대통령은 한 말씀도 아니, 안 하고 나- 있습니다. 나 기다리고 계십니다. 뭐 이러고 나는 말이야. 그 삼자회담인 줄 알았어. 넌 뭐 하는 거지? 근데 김정은이 있는 줄 알았어. 김정은이 아니 뭐 한참 동안 참,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이재명 예. 우리 이재명 아니고 저는 이재명 별로 안 좋아하니까 여하튼 예. 이재명 대통령 불러다가 국격이 있지. 김정은 얘기하고 네. 또 일본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 얘기를 했어요. 네. 위안부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음. 왜 대한민국은 그렇게 과거에 얽매여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앞에서 이재명의 개인사는 묻지도 않아. 그러니까 뭐든 이재명 개인사가 뭐 특별할 게 있나요? 그래도 궁금하잖아. 사람 만났는데 의례적으로 좀 물어야 되는데 이미 들었을걸요 아들한테 트럼프 주니어한테 듣지 않았을까요? 들었는데 별로 관심도 없으니까. 스미스, 잭 스미스. 잭 스미스. 아니 저는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통역이 그 순간의 기준을 잘 발휘했다고 봐요. 그 순간 상당히 애매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상당히 왜냐면 트럼프가 이 특검에 그 잭 스미스 특검에 대해서 상당히 조롱조잖아요. 이 크레이지라고 얘기를 하고 상당히 비판을 많이 했었었고 본인의 엄청 싫어하니까. 본인에 대한 수사를 했던 특검이니까 그걸 얘기를 잘 저는 그 통역이 그 순간에 그 부분을 잘 얘기를 했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 순간에는 넘어간 것 같다. 뭐 내부적인 좀 세밀한 부분은 그냥 트럼프도 꼬치꼬치 묻지는 않더라고. 그냥 아니 그래 알았어 그냥 알겠어. 선빵 한 번 때린 거예요. 그냥 뭐 선빵 한 번 때렸는데 깨갱하니까 그냥 넘어가더라고. 그냥 듣고 선빵 그냥. 한 번 딱 때렸는데 그냥 딱 해가지고 그냥 그건 아니고요. 딱 설명을 딱 저 자세로 딱. 아니 여기 하니까, 나도 기자 말 잘 중에 됐네. 분명히 누가 그 트루스 메시지를 물어볼 것이다. 누가 물어보지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한국 기자가 물어본 것 같더라고요. 좀 영어가 저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얼굴은 보이지 않는데 남자분이었던 것 같은데 누가 질문했어요? 그 비슷해서 질문을 질문에 했어요. 대한 답변에서 이게 나왔는데 뭐냐, 이거 도대체 뭔 의미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내가 들어보니까 이런 뭐 교회와 어디 압수수색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해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해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과정을 보면서 웃었잖아요. 미국 측 사람들이 웃었단 말이야. 잭 스미스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얼굴은 몰라 지금 어떤 상황인지. 잭 스미스 잘 모르니까. 아니 영어도 잘 모를 거고. 그건 이해해. 그런데 몇몇 한국 그 참모들이 따라 웃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잭 스미스 얘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일종의 압박 겸 해서 아니 한국 특검도 우리 얘기 안 되는 나를 공격했던 그 잭 스미스 데려가서 한 거 아니야. 너희 특검 엉터리야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약간. 그러니까 미국 쪽 사람들은 미축에서는 제이드 벤슨 포함해서 다 웃을 수 있어. 농담조로 했다고 하지만 그 농담에 그 뼈가 있는 거거든. 칼이 있는데 그걸 우리나라 참모들도 따라 웃었다는 거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트럼프가 이 얘기를 왜 했는지에 대해서 어떤 말의 무게를 모른다는 거지. 그리고 트럼프가 제가 볼 때는 철저하게 리얼리티 쇼를 해서 치고 빠질 때 언제 하느냐. 맞아. 비공개 회담 때 이거를 해서 결국 저는 뭐냐면 이재명이 친중 인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치르지 않아야 될 비용을 전 낸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그걸 친중세라고 보고 또 그런 걸 저는 제명세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실은 제가 2023년도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 70주년 한미 동맹 70주년 때 제가
워싱턴 DC를 갔습니다. 그때 어마어마했거든요. 그건 뭐냐면 바이든 정부 때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정권 교체 이후에 굳건한 한미 동맹을 완성시키고 그리고 한일 관계를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미국, 그러니까 워싱턴 DC 조야에서 미국 조야에서 바라보는 윤석열 대통령은 굳이 주한미군에 대해서 역할 설정이나 그런 거 요구하지 않아도 돼요. 친중인지 요진지 명확하게 뭔가 청구서를 내밀 필요도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은 뭔가 자기가 위치가 불안하다 보니까 이거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 기업들 팔 비틀어 가지고 지금 3,500억 달러에서 또 1,500달러 210조 원 같은 규모를 그냥 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산업이 공동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 대통령실에서 뭐 위대한 뭐 대통령이라고 얘기를 들었다. 거기서 자화자찬하는 거 보면 야 이런 식으로 저자사에 굴욕적으로 하고 또 이걸 다 퍼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비판을 받고 거기에서 좀 험담하더라도 우리의 국익을 지키면 저는 존중하겠어. 그게 아니라 퍼줄 거 다 퍼주고 그렇게 한 상태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한테 위대한 얘기를 들었다. 위대한 대통령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해서 그거를 자화자찬하는 거 보고 야 진짜 이거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 어느 나라 대통령실이냐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보니까요. 어제 보니까 정확하게 그 워딩을 좀 보면 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 숙청, 혁명 이 관련된 얘기에서 질문이 나오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쭉 얘기를 쭉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친위 쿠데타로 인한 혼란이 극복된 지 얼마 안 된 상태고 내란 상황에 대한 국회가 주도하는 특검에 의해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서 물론 저의 통제하에 있지는 않지만 꼭 그러더라. 뭘 통제가 없어. 그러면서 꼭 자기는 빼. 하여튼 대한민국 검사가 하는 일은 팩트 확인, 팩트 체크인데 미군을 직접 수사한 게 아니고 그 부대 안에 있는 한국군의 통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했나를 확인한 것 같은데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름이 잭 스미스였나? 형편없는 잭 스미스. 아주 문제가 많은 인물이죠. 형편없는 새끼 막 이러면서 농담입니다. 좋네. 농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좀 어떤 언론에서는 그러더라고. 조은석이 잭 스미스라고. 근데 이거는 너무 막 나간 거 너무 많이 나간 거 그냥 뭐 그 같고요. 미국의 국내 상황에 대해서 이제 빗대서 얘기를 한 거니까. 예. 하여튼 근데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의 스타일을 봤을 때 이거 리얼리티 쇼를 한 건 맞지만 그냥 막 던지는 스타일은 그럼, 아니잖아요. 트럼프가 막 던지는 사람은 아니니까. 철저하게 계산돼 있는 거죠. 이게 철저하게 어느 정도는 계산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AFPI 그 부소장도 그 한국 여야 의원들이 왔을 때 또 언급한 내용들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게 그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트럼프 대통령의 아들이 또 왔었잖아요. 한국에 맞아요. 2번인가 왔었죠. 왔을 때마다 순복음 교회에서 간증을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또 그 최상병 관련된 그 순직 해병 특검에서 그 순복음교회 이용호 목사를 또 거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잖아요. 근데 분명히 거기서 그쪽으로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그냥 했을 거예요. 추측을 하고 있어요.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분명히 트럼프한테 그 얘기 들어갔을 거예요. 그랬을 것 같다. 분명히 거기에 대한 어떤 정보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인식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인식이 트럼프한테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얘기가 머릿속에 그게 있기 때문에 이 잭 스미스 얘기가 나온 거고 그래서 그 트루스에다가 그 얘기를 쓴 거예요. 그래서 미리 툭 던져놓고 시작을 한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보면 문재인 정부 때 트럼프와 연이 있는 사람을 막 찾으려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근데 그때 김정환 이 극동방송 이사장 목사님께서 엄청 도움을 줬고 그때 김진표 의원 있지 않습니까? 김진표 의원이 민주당에서 이 김장환 목사님이랑 관계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연결을 뚫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많이 도움을 줬죠. 그래서 김장환이라는 이 분이
상징하는 게 있어요. 문재인 때 그렇게 이용했는데 지금 정권 바뀌고 또 정권 바뀌고 나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환 목사님 이걸 턴 거잖아요. 그렇다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거 뭐지? 아니 문재인 정부 때는 이분 통해 가지고 그나마 문재인 전 대통령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여하튼은 한미 간의 그런 소통의 창구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묵사발을 낸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니고 교계 인사에 대해서 목사님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인식 마가 그쪽 주변 인물들이 가지는 그 개신교 주변에 있어서의 굉장히 강한 그런 쪽 사람들이 가지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생각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잔인한 급습. 그러니까요. 와, 압수수색 관련해서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보면 참 트럼프라는 사람이 이재명에 대한 그 인식은 저쪽에 가 있다 이미. 자, 일단은 그 트루스 얘기는 조금 이따가 또 기회가 되면 더 해보고요. 네. 선물 얘기를 좀 해볼게요. 선물도 좀 오가는 게 좀 어느 정도 이렇게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네. 이 균형이 좀 맞아야 되잖아요. 아니 일단 뭐 어제 회담 자체가 뭐 균형이 안 맞는 회담이야. 아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의 옛날에 세 개 주면 하나는 받아야지. 메뉴판 받았잖아. 사인. 근데 우리가 이걸 준 선물을 거예요? 준 거는 금속 거북선. 좋겠다. 금속 거북선입니다. 금속이구나. 네, 금이 아니라. 금속 거북선. 제가 좀 찾아봤더니 HD 현대중공업 명장인 오종철 명장이 제작한 거랍니다. 그러면 이거 HD 현대 거 땡긴 거죠. 네, 금속 거북선이고요. 그다음에 자 퍼터인데 워낙 트럼프 대통령이 골프를 좋아하니까 퍼터를 좋아하니까 45대 47대 대통령. 그러니까 그 여기만 차수를 여기다 써가지고 퍼터를 하고 트럼프 이름을 이거 어디 브랜드야? 해가지고 한 거래요. 퍼터. 국내 브랜드일 거예요. 퍼터를 골드 5? 퍼터를 줬고요. 그리고 또 카우보이 모자인데 저게 그 멜라니아 여사까지 해가지고 저걸 준비를 했다고 저번에 합니다. 모자를 한번 재미를 보더니 계속 모자 시리즈 모자를 저걸 했대요. 만년필은 삥 뜯겼고. 만년필이 정말 저 좋은 거래요. 만년필이 그래요? 진짜 좋은 건데 저건 삥 뜯긴 거고. 청와대에서 판매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좀 굵게 나오니까 네. 트럼프가 사인할 때 딱 봤을 때 저거로 좀 있어 보이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퍼터도 그런 건 그런데 받은 거는 뭘 받았냐면 사인 받아왔잖아요. 사인. 받은 거는 백악관 기념 메달하고 백악관 가면 기념 메달 저 살 수 있습니다. 모자는 뭐 저 마감 모자도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고 오천 메뉴판은 저거 못 사네. 저건 살 수는 없지만 종이입니다. 종이. 거기다가 사인은 그냥 저거는 그냥 저기 스마트폰으로 저기 갤럭시 쓰시는 분 이거 구글 이거 동그라미 해가지고 하면 저거 다 다운 받을 수 있어요. 직접 사인인데. 제가 말씀드렸으면 조국한테 부탁하면 됩니다. 왜 그러십니까? 저거 받아왔어요. 받아왔는데. 근데 제가 볼 땐 참 성의가 없는 게 뭐냐면 선물이란 건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메뉴판의 사인과 모자와 메달이란 게 어떤 의미입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아니 근데 윤 전 대통령 뭐 받아왔죠 그때? 윤석열 대통령은 그 당시에 처음에 2022년 5월에 기억이 안 나요. 바이든한테 받았잖아요. 바이든이 직접 바이든한테. 왔잖아요. 근데 바이든이 뭘 줬냐면 더 벅스 스탑 히어. 그걸 줬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거잖아요. 거기 있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어디 갔어? 그거 어디 갔어 근데? 집에 있겠죠. 집에 있지. 아니 근데 벅스타 책임은 여기 뭐 있는데 뭐 책임은 어디서 지금 교도소에 있는데. 그리고 또 저걸 했죠. 라이방. 라이방. 선글라스를 받아서 그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 갈 때 미국 갈 때 항상 쓰고 다니셨고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거지. 작아 보여. 그러니까 결국 선물이라는 건 그게 뭐 돈으로 따지느냐 안 따지냐 그걸 떠나서 줬을 때 의미 부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제가 볼 때는 대통령실에서 머리가 쥐가 났을 거야. 저 세 개를 가지고 어떤 의미를 붙여가지고 트럼프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하는 마음으로 줬을까? 메뉴판에 사인은 어떤 의미일까? 근데 저 솔직히 이걸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도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재명 대통령이 준 선물하고 받아온 선물하고 이게 비교를 해보면 너무 차이가 너무 기울잖아요. 그건 다음에 트럼프 아니 대통령이- 포드 자동차 네. 무슨 모형이라도 받아와야지.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에 방한을 하셨을 때 9월달에 방한하실 수 있나요? 뭐 지금 에이펙에서 에이펙이 뭐 9월인데. 오라고 했으니까 오겠지. 예. 어저께 근데 확답은 아니었던 것 같아. 가고 싶다. 나는 가고 싶다라는 얘기 정도는 했었는데 확답은 아니었던 것 트럼프가 같고. 뭐 올까 싶어요. 뭐 제가 오겠어. 봤을 때는. 근데 더 여기- 좋은 나라 가겠지. 아니 왜냐면 오면 또 아니, 만나고 이제 싶은데 가겠지. 뭘 미중 저기. 회담이 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시진핑도 오래 만에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니, 메뉴판을 왜 받아오냐고. 난 진짜 이해가 안 되네.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 우리가 모르는 메뉴판에 뭐 있는 거 아니야? 아니 메뉴판을 왜 받아와? 아니 메뉴판에 우리가 모르는 예를 들어서 뭐 아니, 저도- 암호 같은 게 있어서. 저도 진짜 좋은 뭐 호텔 식당 가면 진짜 가끔씩 오찬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메뉴판을 보고 사진은 찍어도 나가서 메뉴판을 안 가져와. 알았어. 메뉴판을 왜 가져오냐고. 아니 저 이해했어. 왜요? 이해했냐? 뭐냐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중국 가서 혼밥 먹었잖아. 몇 혼밥 차례? 안 먹었다는 증거. 그렇지. 그래서 메뉴판에 심지어 사인까지 받은 거야. 같이 밥 먹었다고. 진짜 미치겠네. 아 이해되네. 나 메뉴판 받은 건 지금 알았네. 나 방송하면서 알았네. 제가 볼 때 트럼프가 생각보다 충격적이네. 배려가 깊네. 이거 우리 집 아이한테 얘기해주면 아이가 충격받겠는데. 대통령이 가가지고 메뉴판 받아왔다 그러면. 아니 그리고 1,500 이해가 돼요?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민주당원이었던 예. 입장에서 생각 좀 해봐요. 예? 아니 나는 그거보다 나도 골프를 되게 좋아해서 퍼터가 뭔지 되게 궁금하고 지금 계속 나는 머릿속에 그것만 있어가지고. 퍼터가 왜요? 퍼터를 선물로 줬다고 하니까. 퍼터 우리나라에서 엄청 비쌀걸요? 아니 그게- 우리나라에서 어떤 퍼터인지 궁금해서. 아니 그게 나도 트럼프의 키를 다 맞춰가지고 맞춤형으로 준 거야. 그러니까 아니 근데 생각은 잘했어. 왜냐하면 골프 좋아하는 사람들은 퍼터 욕심은 다 있거든. 아니 쓰진 퍼터가 않더라도. 뭐 한두 개겠냐고. 근데 저걸 왜 쓰진 갖다 주냐고. 않더라도. 근데 사실 쓰진 이것도 않더라도. 예전에 아베가 저거 쓰겠냐고. 퍼터가 몇 개겠냐고. 혼마인가? 혼마 혼마. 관련해서 금장으로 한 걸 줬잖아. 그게 이제 가장 비싼. 네, 그러니까. 그리고 홈마에서 가장 제가 비싼 봤을 거. 때 상상력이 네. 거기 못 뛰어넘지 미치는 못하는 거야. 못 미치는 거야. 세트로 아니 하나 주지. 받은 게 금장돼서 받은 게 있는데 저거 받으면 좋아하겠냐고요. 아니 혹시 메뉴판도 이재명 신체 사이즈에 맞게끔 그걸 배려해가지고 손에 딱 잡혔을 때 손에 딱 잡히도록 진짜. 사인도 이재명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이렇게 그 아니야, 각도도 딱 되는 내용이 게 아닌가? 뭐야? 뭘 드신 거야? 크리스피 보이네. 무슨 상추에 아이스크림 보는데 망고 아이스크림 드셨네. 망고 아이스크림. 아스파라거스에 뭐. 아니 그 전 뭔 의미가 있냐. 뭘 먹은지도 몰라. 저렇게 사인을 해놔가지고 뭘 아니냐. 먹었는지도 기억도 뭐 안 나겠지만. 후식은 망고였네. 보니까 후식은 망고. 망고 아이스크림밖에 기억 안 나네. 제일 밑에 한국에서 후식이 드시면 디저트가 망고가 써져 진짜? 있어. 망고. 망고가. 참 네. 진짜 저걸 왜 받아오시냐고. 아이, 사인 받아온 주니까. 거지. 그러니까. 버리기는 아 이거 그렇고. 내가 여기다 사인해 줄게 그랬겠지. 뭐. 참. 아니 이거 말고 저는 아까 그 기사에 그 사진첩을 달라고 했는데 안 준 것 같아요. 안 줬다고요? 못 받았잖아요. 아니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피습 당했을 때 그 사진 그걸 왜 받아오냐고. 그게 기념품 샵에 있대요. 그래서 그래서 그거 팔아먹는 거잖아. 네, 파는 거예요. 파는 건데 그거 사면 되잖아. 기념품 샵에 갔을 때 저것들을 다 받아온 건데 아. 제가 기사에 읽기로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나도 선물해주고 싶다니까 여기서 골라라고 하니까 자기가 이시바 총리가 이걸 받아왔다고 하더라. 나도 이거 똑같은 거 사진첩 갖고 싶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펜을 펜을 이거 되게 좋다고 막 네,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자기도 이게 이 펜 뭐냐고 막 얘기하니까 이거 가지시라고 하니까 자기가 쓰지는 않겠지만 또 말을 그렇게 했어.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이거 쓰지는 않겠지만 간직은 하겠다. 그러니까 가지고는 있겠다고. 되게 좋아 보인다고. 그러니까 가지시라고 했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거 특수 제작된 거래요. 이것도 특수 제작된 거래. 이거 청와대 거기서 파는 게 아니고 특수 제작된 거래요. 대통령이 어디 가가지고 그 사인할 사인하고 때. 방명록 제작 방명록 쓰기 위해서 굵게 잘 쓰기 위해서 제작된 특수 제작된 건데 이거를 쭉 했더니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는 이거 그거 피습 사진이 실린 사진첩을 갖고 싶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게 안 보여서. 근데 끝내 받은 못 것 중에. 받았네. 아니
아닌가? 받았을 것 받았으나? 같아요. 뭐 아니, 근데 어차피 파는 거라서 그게. 근데 저는 좀 생각이 조금 예. 지금 들어보니까 황당한 게 예. 선물을 처음에 준비를 안 했네. 왜? 미국에서. 아 미국에서. 준비 안 했는데 그 저기 샵 가가지고 네, 거기서 파는 것들을 받은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오로지 그야말로 이재명을 위해서 맞춤형으로 준 건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아니 그 보통 메뉴판이네. 선물 같은 거는 서로 대충 얘기하잖아요. 아, 갖고 싶은 맞다. 거 뭐가 있나. 맞습니다. 원래 얘기를 그거 다 하는데. 얘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맙시다. 너무 네, 그래. 그 뭐. 대통령이 열심히 가가지고 자존심 다 세금 쓰고 갔어요. 세금 자존심 써가지고 굽혀가면서 갔단 말이야.